자,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설계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좀 잘 안 맞네. 자,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시스템 그 설계 과정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기본적인 객체 지향 설계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논리적인 해결책의 핵심은 객체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했는데,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그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순차 다이어그램과 더불어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이 두 가지가 이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에서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그 UML 1.3, 그 2.0 이전에는 콜래버레이션 다이어그램, 협력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제 여기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객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객체가 그 객체는 결국 거기에 맞는 클래스가 없으면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와 오퍼레이션을 찾는 작업들을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알고리즘 설계하는 것처럼 말로 적어도 됩니다. 말로 알고리즘 설계 우리 말로도 하죠. 수도 코드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객체 지향 실은 알고리즘 자체는 객체 지향적이진 않죠. 알고리즘 만드는 것 자체는 수도 코드로 만드는 거는 그냥 CS도 쓰이는 거고 자바도 쓸 수 있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새로운 클래스나 오퍼레이션을 찾는 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그 책임 할당하는 원리, 그 그래스프라고 해서 그 일반적으로 책임을 할당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패턴, 정보 전문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 디자인 패턴 우리 이미 배운 것들이죠. 자,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작성 시기는 이제 설계 단계다 했는데 객체 지향 분석 설계 과정에서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산출물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뭐 지금 실은 계속 전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다 중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하네.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기존에 만들었던 도메인 모델, 그 다음에 시스템 오퍼레이션 정의, 방금 시스템 오퍼레이션 정의하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 작성 절차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1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각각의 시스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별도의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별한 시스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별도의 그림을 한 장, 두 장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시작 메시지로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도 코드 같은 거 적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하고 적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후 조건을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 봤지만은 그러한 사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객체를 이용하든지 또는 필요하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지면 다이어그램을 분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션 정의에 있는 책임과 사후 조건 그리고 유스 케이스의 설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 태스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설계 패턴, 설계 원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계와 관련된 지식들을 전부 동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설계를 잘 해서 좋은 구조를 가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층 건물 지을 때 설계 잘못하면은 그죠? 무너집니다. 설계 잘못하면은.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엉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순차 다이어그램에 있는 시스템 오퍼레이션 정의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만든다. 이걸 이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 다이어그램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실은 구현은 어느 정도 되었다, 이제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메이크 페이먼트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죠. 누군가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받을 거냐,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누가 받을 거냐라는 것이 컨트롤러 패턴입니다. 제어기죠, 제어기. 자, 일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첫 번째 발을 딱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발을 디딜 때 그거를 받아줄 놈이 실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힘든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스프라는 이 책임을 할당하는 원리를 보면은 이제 컨트롤러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야, 잘 모르겠거든. 유스 케이스별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해. 또는 잘 모르겠거든. 전체적으로 하나의 좀 작은 시스템이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는 클래스를 한 개로 해서 해. 이런 것들이 저기 패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유스 케이스별로 받아서 하라는 것은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을 퍼사드 컨트롤러, 전면 컨트롤러. 혹시 여러분들 불어했는 사람 있어요? 이 퍼사드라는 것이 프런트, 전면이라는 뜻, 전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놈이 이제 받아서 하는 것을 퍼사드 컨트롤러,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 각각의 유스 케이스, 내가 유스 케이스 5개 있어. 그러면은 각각의 유스 케이스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을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유스 케이스 이름을 가지고 유스 케이스 핸들러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합니다. 이름을 컨트롤러 해도 되고 핸들러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찾아야 되는 노력이 이제 하나쯤 덜 해도 되는 거죠. 시스템 오퍼레이션 누가 받나?
유스 케이스 컨트롤러로 하자. 그러면 유스 케이스 이름별로 무슨 핸들러. 방금 우리가 봤던 프로세스 세일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다라면은 프로세스 세일 핸들러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그러면은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프로세스 세일 핸들러라고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얘가 받는 애트리뷰트는 됐고 얘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봤던 뭐 make payment라든지 enter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의 오퍼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아서 나중에 make payment, enter 아이템 구현하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거냐,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까는 아직 설명된 건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는 레지스트라고 해서 뭔가 하나 받는 놈을 따로 잡았어요. 뭐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정보 전문가 패턴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메이크 페이먼트는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일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놈이 레지스터다. 그 포스 시스템이다. 그럼 거기다가 야 메이크 페이먼트 해줘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메이크 페이먼트를 얘한테 시키니까 얘가 뭐 실은 내가 직접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세일한테 야 메이크 페이먼트 해. 왜냐하면은 메이크 페이먼트를 하면 아까 사후 조건에 보면은 세일하고 이 연관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한테 가야 되죠. 이 메이크 페이먼트의 정보가 가야 됩니다. 그럼 얘는 세일은 메이크 페이먼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만듭니다. 만들어서 요 정보 그 고객이 준 돈을 텐더드 이 서브밋한 돈을 페이먼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900원치 샀는데 1000원을 줬다 그러면은 나중에 잔돈으로 100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먼트 하면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직접 해줄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다가 세일한테 떠넘겼죠.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한 위임이라 권한 위임. 델리게이션. 권한 위임. 자, 내가 못하겠거든. 다른 클래스한테 떠넘겨라. 떠넘겨라라는 거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놈한테 떠넘겨야 되겠죠. 세일.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놈한테 떠넘겨야지 그냥 나보다 모르는 놈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걔한테 계속 설명해 줘야 되죠.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 모르면은 내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커플링이 높아지는 겁니다. 커플링. 내가 자꾸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떠넘길 때는 나보다 잘 아는 놈한테 떠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통신 다이어그램입니다. 통신 다이어그램 이렇게 객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땡땡해서 클래스 이름 있고 밑줄 그어져 있죠.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은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더불어서 객체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다. 객체 다이어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메이크 페이먼트를 하고 메이크 페이먼트 넘겨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이거를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은 실은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통신 다이어그램과 순차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같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 그런데 얘는 시간적인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 지금처럼 몇 개 안 될 때는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것들이 복잡해지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죠. 그림을 그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파워포인트로 그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길게 쭉 너무 길어지면은. 그래서 이 통신 다이어그램을 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씁니다. 왜? 얘들이 이 호출되는 메소드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클래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줄 그어 가지고 1번, 2번, 3번 하나의 이 연관 관계에도 이 객체와 객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을 링크라고 하죠. 링크는 어소시에이션의 객체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연결하는 것은 연관이라고 했고, 그죠? 이게 A, B다 그러면은 땡땡 A 밑줄 그으면은 객체입니다. 객체. 그죠? 객체와 객체 사이에 B 객체한테 밑줄 그어서 지금 이것처럼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요청하는 할 때 요 꺼여진 이것은 우리는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자, 뭐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 페이먼트에 대한 것들 이렇게 만들었고, 순차 다이어그램과 똑같구나.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주로 이렇게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죠. 나도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어 하면 그려도 되는데, 그러면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되게 심플해요. 거기도 마찬가지. 통신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액터도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에서 학생 밑줄 그어줘야죠. 학생이 있고 땡땡 시스템 쭉 밑줄 긋고 객체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로그인을 하고, 두 번째 수강 신청을 하고, 세 번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봤던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의 시간적인 정보는 1, 2, 3 여기서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로 많지도 않은데 오밀조밀 모여 있고 어떤 이런 것처럼 시간적인 어떤 순서 관계들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순차 다이어그램을 써서 유스 케이스의 이벤트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많이 그리고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고, 이 내려가는 정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리는 거고, 통신 다이어그램은 이게 어떤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고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또 보기가 별로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씁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을 설계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분석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책임 할당 원리 몇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책임, 패턴 이런 이야기들 이미 우리가 다 했고요. 앞에서. 자, 그래스프라는 이것도 패턴입니다. General Responsibility Assignment Software Pattern. 이거 말고도 많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폴리모피즘이라든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패턴은 우리 교재에서도 나왔죠.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패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놈한테 일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책임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정보 전문가한테 책임을 할당한다. 책임 할당하는 게 메소드를 하나 준다라는 그 소리입니다.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메소드를 남들이 불러주게 한다. 호출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클래스 하나에 정보들이 모여 있지만은 방금 봤던 우리 세일하고 세일즈 라인 아이템처럼 어떤 그 세일에 대한 정보를 세일즈 라인 아이템이 갖고 있고, 세일즈 라인 아이템에서 어떤 그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은 세일즈 라인 아이템이 갖고 있지 않고 다시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연결되는 그쪽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윗단에 있는 세일 같은 것들이 대표로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을 때는 작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get price 뭐 이런 것처럼 각 주고받게 됩니다. 자, 판매 총액 계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세일 인스턴스의 모든 세일즈 라인 아이템과 이들 소개를 알아야 되는데, 판매 총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것들은 세일 인스턴스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엑스퍼트 패턴에 의해서 판매 총액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이 세일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값을 알아야 되겠어. get total이라는 게 필요해 했는데, 이 get total을 그러면 어디다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세일에다가 get total을 넣어야 되겠다. 아직 확장은 안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일에다가 get total을 호출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면은 세일에 get total이 이렇게 메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메소드를 클래스, 지금까지는 클래스 이름과 애트리뷰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메소드를 이제 하나씩 중요한 메소드들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누가 받아서 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은 알게 모르게 일을 했지만 나중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거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놈한테 대부분 다 일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정보 전문가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 일 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get total을 세일이 다 못하죠. 세일이 다 못하니까 get sub total 해라고 해서 세일즈 라인 아이템한테 일을 또 떠넘깁니다. 세일은 이 여러 개의 자기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일즈 라인 아이템 객체와 get sub total을 주고받으면서 이 get sub total에서 리턴되는 요 st라는 값을 전부 다 더하기 하면은 토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가 좋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여러분 회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일해. 그리고 부장님 일을 떠맡깁니다. 그러면은 그래 죽어야지 그러고 나만 일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이게 왜 반응이 이렇게 안 좋죠?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너는 DB 전문가잖아. DB 조사해와. 떠넘기고. 너는 네트워크 전문가잖아. 떠넘기고. 그죠? 그러면은 일이 잘 돼요. 그러면 그러죠. 부하 직원들이 과장님은 뭐 하십니까? 그러죠. 나는 너네들한테 일 시키잖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할 일 많다 그래야 되죠. 예전에 진짜 삼성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맨날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일 몇 개 하니? 나 지금 7개 지금 하고 있어. 왜냐면 일들이 메인으로 하는 일들이 있고 일들이 중간중간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래도 나는 2-3개밖에 안 줬는데 얘네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7개 하고 있어. 그럼 그냥 다 까놓고 그냥 나눠 가질까? 이러니까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 가보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가 팀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만 봐도 제가 나보다 일을 덜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자일의 어떤 XP 같은 데서
프랙티스 실천 방안에 보면은 그 특히 코드 같은 것들을 쉐어링해라. 쉐어드 코드 또는 그 조금 더 정확한 말로는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오너십. 컬렉티브 모아놓았단 말이고 코드에 대한 오너십, 소유권을 코드 소유권을 보통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내 코드, 이거는 네 코드. 자, 잘 만들어 와서 우리 합쳐보자 이러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같이 개발하자 해요. 우리는 다 같이 개발하자. 그렇게 하는 쪽 있어요? 아직 개발 안 해서 모르죠. 코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코딩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주말에 산출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버 강의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개발자들은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개발은 나의 일인데 왜 사장님이 나의 이 고유 권한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장님이 월급 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고유 권한 뭐 너희 거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프로젝트 개발할 때 그렇게 하면은 조직이 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XP라든지 이제 그 에자일 방법론을 들고 나오면서 특히 그 켄트백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드에 대해서 너무 내 거, 네 거 따지지 마라. 내 거, 네 거 따지니까 자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주 방어적이 되고 남의 거에 대해서는 야, 그따위로밖에 개발 못해 그러면서 막 칼침을 날리죠, 그죠? 그게 나중에 또 내 거 보여줄 때 또 남들이 막 그러잖아요. 지는 어지간히 잘 개발하네 그러고 있죠. 막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팀이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럼 같은 데서도 그렇고 팀 빌딩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팀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나중에 회사 가서 고민할 일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떠넘겼고, 그러면은 얘도 이제 get subtotal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메소드들을 찾게 되죠, 자꾸. 세일즈 라인 아이템은 서브토탈 계산해 주려고 하니까 프라이스 정보를 모르잖아요.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한테 get price 해가지고 떠넘깁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은 이제 get price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해 안 될 거 없죠. 열심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일단 내가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돼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 그러면은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가능해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일할 때 get total 찾아야 됩니다. 또는 get sub total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get price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다 집어넣어 놓을 거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각각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정보 전문가 패턴에 의해서 집어넣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부장이 야, 이거 왜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은 정보 전문가 패턴입니다. 이러면은 그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세일이 여기다가 get sub total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구줄구줄 설명하면은 그죠? 부장이 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죠. 부장도 실은 잘 모릅니다. 코드는 자기가 짠 코드는 자기가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야, 한번 해봐 그랬는데 설명해봐 그랬는데 설명 제대로 못하면은 일 열심히 하고 평가도 제대로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부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런 소리까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는 일들에 대해서 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 왜 그렇게 일합니까? 물어보면 막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럼 예, 잘 하시는군요. 근데
막 그 왜 이랬냐 그러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내가 알아듣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땠습니까? 야, 좀 비전문가 같네 이런 소리 생각하죠. 그래서 좀 용어를 좋은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자, 판매 총액 결정을 위해서 이제 책임이 할당된 것들이 세일즈 라인 아이템,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통신 다이그램을 그리면서 얘들을 식별하게 되고 각각의 메소드들도 get 토탈, get 서브 토탈, get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물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을 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캡슐화가 보장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만 하기 때문에 캡슐화. 자, 캡슐화 객체지향 특징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캡슐화. 그 다음 뭡니까? 객체지향 모델링 할 때, 객체지향 모델링, 객체지향 특징 할 때, 특징. 보통 네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죠. 2학년한테 이야기 다 했는데, 2학년 때 여러분 다 이야기 해준대. 캡슐화 있고 또 뭐 있어요? 상속 있고 또, 다형성 또. 여러분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 네 개 맞아요. 그거 네 개. 더 이상 없는데 뭐, 아는 게. 그래서 보통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때 3개 이상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요거는 4개죠. 4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4개 정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추상화, 자료 추상화죠. 자료 추상화. 자, 그리고 응집력 있는, 응집력은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응집력 코이전 언제 배웠어요? 지난 학기 배웠잖아. 지난 학기 소프트웨어 설계공학 시간에 응집력 코이전하고 또 뭐 배웠어요? 커플링 결합도.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결합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뭐 하나 고치려 그러면은 수정하기 어렵다. 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또는 이 그림이 보니까 결합도가 높은 그림이네 아니네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합도가 높다 안 높다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앞에 요 그림 볼까요? 클래스 다이그램 그려놓은 거. 잘 안 보이냐? 너무 앞에까지 가네. 자,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거하고 자, 세일즈 라인 아이템하고 매니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어느 게 더 결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비교해 봅시다. 어느 게 더 결합도 높아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매니저하고 세일즈 라인 아이템하고. 왜요? 선이 많아 보이죠? 예, 맞아요. 결합도. 그래서 클래스를 주변으로 이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뺑 돌려서 한번 보면 돼요. 뺑 돌려서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바깥에 거하고 세 개를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결합도가 좋냐, 나쁘냐 그러면은 얘가 결합도가 더 좋은 거죠. 낮으니까. 결합도 측면에서 얘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안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결합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함으로써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클래스 다이그램 그래서 내 주변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의 연결되는 정도가 결합도다 라는 거고요. 다시 또 너무 앞에까지 가서 뒤로 와서
그래서 코딩을 하면은 방금 봤던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에 프라이스밖에 이제 그 프라이스, 겟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세일즈 라인 아이템에는 퀀티티 정보와 그 다음에 요 get 서브 토탈로부터 자 이제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니까 코딩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get 서브 토탈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연관 관계에 있는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한테 get 프라이스에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퀀티티 정보하고 프라이스 정보를 곱해서 리턴 값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세일즈는 get 토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일즈 라인 아이템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이터레이터 has next인 동안 이터레이터로부터 각각의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이 아이템한테 get sub total 해서 값을 읽어오도록 하면 되죠. 그거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드들이 어디서 보이느냐?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여기 있죠. 세일은 get total을 할 때, 그 세일에서 get total을 정의할 때 첫 번째가 뭐냐? get sub total에서 sub total을 갖고 오는데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 여러 번 반복. 그럼 여기 요 서브 토탈을 더한다 이런 것들은 여기 없지만은 유추해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서 요 서브 토탈을 썸으로 더해 가지고 서브 토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화살표 그 get 서브 토탈 하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로직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통신 다이어그램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코드를 완성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저기에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은 get total은 sales line 아이템 전부한테 get sub total을 불러서 더하면은 T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현 못하죠. 아 교수님 나는 이런 거 안 그려도 잘만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를 강요하십니까? 네, 다단계 뭐 판매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실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복잡한 것들은 이런 그림들을 그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로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거고 get total은 자기 바로 앞에 나가는 이것만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에 보면은 get total을 할 때 get sub total을 부르는데 get sub total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세일의 get total 입장에서는 여기 get price하고 이런 것들은 나를 벌써 한 번, 두 번째 건너뛰는 거죠. 두 번째 건너뛰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get sub total의 입장에서는 누가 부르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get total이 나를 부르는지 어떤 놈이 나를 부르는지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일즈 라인 아이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get sub total이 불려지면은 나는 get price 해가지고 가격을 갖고 와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퀀티티 정보를 곱하면은 sub total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다른 객체한테서 얻어와야 되는 정보들을 이 그 통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get sub total도 get price에서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여러 개의 클래스에 흩어져 있는 메소드를 찾기도 하고 만들 수가 있구나. 그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구현하는데 기본이 되는 이 단초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쁘게 만들면 되는데
물론 여기다가 아주 상세하게 그래가지고 로직을 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좋은 비싼 툴 쓰면은 코드 제너레이트 하라 딱 그러면은 이런 로직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로직을 보면은 에이 뭐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직 별로 코드가 안 예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통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코드로 옮기는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세일즈 라인 아이템이라든지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프라이빗 인터 퀀티티, 퍼블릭 플로트, 게스 오브 토탈 같은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타이핑 안 해도 되죠. 지난 1학기도 했지만은 자동으로 코드 생성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생산성이 좋아지죠. 항상 나의 손이 문제라 그랬죠. 이거 타이핑할 때 여러분들 한자도 안 틀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은 늘 한두 자씩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서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은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개, 20개, 100개다 생각해 보세요. 100개 타이핑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죠, 100개. 그런데 금방 적어도 10%에서 30%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세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다 강의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동영상들 갖고 있어요? 옛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다시 한번 보UML 써서 하는 동영상을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할 때 코드 자동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죠. 툴에 안 익숙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에이 차라리 내가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싶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툴을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설명이 원래 그냥 빨리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코드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통신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각각의 어떤 고객의 그 문제 기술로부터 특징 찾아내고 유스 케이스 찾아내고 쭉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은 안 익숙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그거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즐거운 주말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더 하니까 아주 즐겁게 되겠죠. 다음 내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